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걸까요? 사실 답은 이미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GDP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출의 최대 시장이 어디냐고요? 바로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2025년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향해 관세를 들이밀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25%였던 대한민국 상호관세율이 협상 끝에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덕분에 0.2%였던 시효 관세율이 12.3%로 무려 50배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시점에 한국을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하나하나가 전부 이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 보이는 게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언제 시작됐을까요?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올리며 대중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 183개국의 상호 관세를 선포했고 IMF는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1월 3.3%에서 4월엔 2.8%로 급격히 낮췄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보복 관세는 물론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한국 수출의 핵심 중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공장 가동률을 조정해야 했고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죠.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이중 압박 상황에 놓인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직격탄을 맞았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히토류.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히토류 금속의 약 80%, 히토류 화합물의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급망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부가 호주 등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에 집중된 정제 가공 시설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충격파가 더 강하게 밀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제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할수록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력이 빛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페 중국 첨단 반도체 공급자입니다. 인텔, TSMC와 경쟁하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가 강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최애국 대우가 보장됐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미중 갈등 속 군사물류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한국 조선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 규모 1,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부상한 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비가 급증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까지 K방산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각국의 방산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너무 서면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 편에 너무 서면 미국의 신뢰를 잃습니다. 정부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화하고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FTA를 추진하며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세안, 인도의 대체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 여부.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 어디까지 허용될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미중 화해 가능성.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미중 간 잠정합의 움직임이 나왔고 갈등이 완화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화 환율. 무역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새우가 다 터지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판을 읽고 틈새를 파고드는 새우는 살아남습니다. 한국이 그 새우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